그러면 교재 보면서 하나하나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거기 보시면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이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내면 이 두 가지 잘 냅니다. 근데 내는 이유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결과값은 어때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를 좀 잘 내시는 편이세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첫 번째 부동산 매매업.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예요.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 소재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에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 직매장하고 하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하고 하치장. 그래서 보시면은요. 직매장은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업장이 맞다. 그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일단 저희한테 중요한 거예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직매장의 뜻이 뭐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매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에서 뭐가 발생해요? 세금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직매장을 하시게 되면은 뭐를 내셔야 된다?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맞아요. 뭐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치장. 예. 그래서 하치장이라는 거는 물건을 쌓아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쌓아놓기 때문에 쌓아만 놓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그럼 거래가 없으면은 보낼 필요가 없죠. 세금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요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아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라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신고는 따로따로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한다. 그래서 주사업장 무슨 납부라고요? 총괄 납부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건 전산세무 2급에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시는데 289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통괄 납부의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과세기간 시작일 20일 전에 신고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국가에서도 어떤 서류를 할 때 준비해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날짜가 시작이 20일 전에 신고를 하시면은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승인은 필요치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고만 하면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되고 더 이상은 필요하진 않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그 다음에 세는 조사업장 참고하시고요.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무려 한 부만 발행해 줍니다. 하나만 줘요. 많이 안 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거든요. 그래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다 하니까 국가에서도 여러 장 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2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시려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사업 개시일 20일 전부터 20일 전에 이내에 뭐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을 내가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 7월부터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3일 안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참고하시고. 191페이지. 그래서 은근 이거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하셔야 돼요? 20일 안에. 그 다음에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보는 가능하다. 신청은 가능하다. 꼭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291페이지 보시면은 과세 거래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과세 거래 세 가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뭐 있냐면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재화의 공급. 그래서 거기 291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제 재화의 공급이라고 있는데요. 부가가치 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재화라고 있죠. 밑에 보시면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은 재화가 아닌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뭐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예, 어쨌든 팔고 돈 벌면은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채물, 유채물이라는 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하세요? 유채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그 다음에 뭐 건물, 요런 만질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하세요? 예, 유채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무채물. 무채물은 이제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뭐 자연력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유채물 아닌 거,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뭐라고 하세요? 무채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유채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면세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세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다음에 여기 잘 봐두세요. 어음, 수표 등 화폐 대용 증권과 상품권, 주식, 채권 등은 재화가 아니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반주 공급. 여기 나중에 외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간주 공급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가 공급, 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단존
대화.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의 뜻이 뭐냐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진짜 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거래가 아닌데 진짜 거래로 뭐 해 주겠다? 인정을 해 주겠다. 그걸 무슨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간주 공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처음으로 보시면은 자가 공급. 예, 자가라는 건 회사 내부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썼기 때문에 인정을 뭐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두 번째로 개인적 공급.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만약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을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아니 그 말은 되죠. 예. 만약에 친척애한테 선물로 우리 회사가 만약에 컴퓨터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 컴퓨터 한 대 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다 그래서 개인적 공급. 그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사업과 관련돼서 증여 그러면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 회사인데 거래처에서 다음 달에 물건을 아니 그 컴퓨터를 만약에 100대 바꿀 게 있어. 그러면 우리 담당자한테 일명 뇌물조로 해서 잘 봐달라고 뇌물 같은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능한 얘기잖아요. 실제. 그래서 그렇게 준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제 공짜로 줬지만 뭐를 내시라? 세금을 내시라 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걸 무슨 공급이라고 표현하세요?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 제가 아까도 그 얘기 했었는데요.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냥 나 망했으니까 끝낼게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폐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장사 안 되면 그냥 그만두면 끝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두면 끝이 아니라 그 세금 관련돼서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임차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변형을 시켰어. 그러면 그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그 망한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납부하도록 되어 계세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요, 무슨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 그래서 간주 공급의 첫 번째는 자가 공급입니다. 그래서 자가 공급은 누가 쓰는 거라고요? 내가 쓰는 거예요. 회사 내부에서. 그래서 종류는 크게 세 가지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의 전용, 그다음에 앞으로 많이 보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그 유지의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다른 말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똑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판매 목적 사사업장 반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종급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 국가에서는 뭐 해라, 내라, 납부해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첫 번째로 면세. 예. 그래서 면세라는 건 세금이 면제되는 걸 뭐라고 하세요? 면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세는 뭐 낼 필요 없어요? 세금 낼 필요 없어. 근데 문제는 항상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뺐어. 그럼 국가에서 빼준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야 되는데 뭐예요? 안 내려고 해. 예, 빼줬으니까 내야 되잖아요. 예, 가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예, 올해 세금을 뭔가 더 많이 거두려고 액션을 할 겁니다. 누가 대통령 되냐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제 주변에도 보면은 누가 대통령 되면 세금 많이 거둘 거야. 그딴 건 없어요. 누가 되든 그냥 다 많이 걷어요. 왜냐면 앞으로 쓸 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은 어? 매입세액을 뺐잖아. 그러면 너는 이 물건을 팔아서 매출세액을 만들어야 돼. 근데 면세에 쓰게 되면은 면세라는 건 세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국가가 이런 거를 인정해 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머리 좋잖아요. 진짜 머리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생겼어. 그러면 다들 그 방법을 애용을 해서 뭐 하려고 하세요?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실 겁니다. 예,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없으니까. 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는 뭐 하겠다?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너가 이거를 면세에 팔았지만 뭐를 내야 되겠다? 세금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걸 간주공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래서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나오면 1000cc 넘는 차량이에요. 1000cc 초과. 네. 우리나라에서 법에 경차를 1000c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차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경차까지가 딱 1000cc예요. 그래서 경차 아닌 차를 사시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경차 타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땅도 좁죠. 그리고 기름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냐면은 차를 많은 사람들이 끌고 다니지 않는 게 뭐 하는 거죠? 좋은 거죠. 왜냐면 기름도 안 나. 예. 그다음에 뭐도 없어요. 그 땅은 좁아. 그다음에 기름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차를 끌고 다니지 말고 되도록이면 필요한 사람들이 뭐 해라? 끌고 다녀라. 이렇게 보는 거죠. 세법에서는. 그다음에 8인승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9인승 승합차 있잖아요. 스타렉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 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뭐 차니까 다 되겠지. 그다음에 영업에 쓰니까 다 되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택시 회사라던가 렌트카 회사 이런 식으로 그 차량 관련된 회사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 회사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거 우리 회사 영업용으로 쓰는 건데요. 그래도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인정받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회사가 만약에 타이어 파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타이어를 파는 회사인데 어, 사장님 차가 빵꾸가 났습니다. 예, 그러면 사장님 차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장님 차를 고치는데 다 고치고 나서 사장님한테 전화해 갖고 사장님 수리 비용 얼마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리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무료로 고쳐줍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이 무료로 고치는데 어쨌든 타이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공짜로 줬어도 공짜니까 이거 원래 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줬어도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줬지만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냅시다? 세금을 냅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백종원 씨. 그래서 백종원 씨가 TV에 나오시면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요리사가 아니고 장사꾼이다. 사업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면은 본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본사죠. 이제 본사에서 지사로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보내주고 거기에서 나는 이익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장사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뭐 많이 받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참고하시고. 그래서 본사에서 지점에다가 지사에다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물건 공짜로 준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인정을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물건은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공짜가 아니고 뭐 받고 판 거다, 돈 받고 판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보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내용은. 근데 그 가짜를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네 가지 다 결론은 돈 안 받고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돈 안 받고 하는 행동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국가에서는 인정을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못하겠으니까 이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은 뭐를 냅시다? 세금을 냅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 잘 외워 주시고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면세 사업의 전형. 그래서 면세라는 건 세금을 면제받은 거예요. 그래서 면제받았으니까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뭐 할 필요가 없다. 그 면세 관련돼서는 세금을 안 내는데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및 그 유지의 전용.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고 그다음에 기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뭐를 많이 냅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다음에 판매 목적 사사업장 반출. 그래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공짜로 줬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공짜로 줬어도 이거는 세금을 내시라. 그다음에 293페이지 개인적 공급. 그래서 개인적 공급 보시면 말 그대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세금을 걷어야 되냐면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앞으로는 팔고 돈을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 이거 개인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뭐 못 내겠다? 세금 못 내겠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거기 밑에 가나다라라고 있는데 일단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거는 어, 직원들한테 공짜로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세금을 걷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작업복 줘야 되고 모자 줘야 되고 작업화도 줘야 되잖아요. 뭐 개인이 사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직장 연애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앞으로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뭐 하겠다? 인정을 그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과거에 보면은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 미혼인 직원들 모아놓고 미팅 같은 거 해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안 내도 되게끔 왜냐하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런 게 무조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본 결과 저는 참고로 결혼해라, 아기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잃는 것도 있어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하면은 내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결론이 있는 건 아닌데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애기 낳아서 얻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저는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결혼하지 마라, 애 낳지 말아라.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세요. 그다음에 요즘 시험 문제는 다 잘 나와요. 다. 경조사 관련돼서 사용인 1인당 10만 원까지는 회사 물건으로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이럴 수 있겠죠. 어떨 수 있냐면은 이어폰을 파는 회사예요. 근데 이어폰이 만약에 9만 원짜리야. 그러면 이거는 뭐 생일날 만약에 하나씩 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10만 원 넘는 거를 받으시면 그 10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10만 원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그래서 잘 보이려고 주는 것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데 거기 가에 보시면 견본품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에서 견본품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견본품을 보내드려야만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견본품이라고 해봐야 한두 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 보시면 특별재난지역.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저쪽 포항 쪽에 지진 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가 되면은 거기 이제 물품 같은 거 보내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 왜냐면 원래는 이런 일을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법도 있고 그쪽에다 모든 세금을 다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그 무료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기부한 물건과 관련돼서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 다음에 다 광고 선점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려면은 광고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광고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 왜냐면 광고 선점물로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 금액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면은 광고하는데 어쨌든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광고를 많이 해서 비싼 걸 많이 파는 게 좋아요. 광고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광고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전자가 좋겠죠. 광고를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 다음에 부수재화인 증정품.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는데 2 플러스 1. 네, 2개 사면은 하나 더 주겠다. 네,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2개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좋아요. 하나 더해서 3개 가격을 걷는 게 좋아요. 당연히 3개를 걷는 게 좋지만 2 플러스 1으로 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효과를 이제 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마트 가보시면은 증정품 같은 거 이렇게 껴주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트에 보시면은 마일리지 점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 점수로 산 물건과 관련돼서도 세금을 걷지 않겠다. 왜냐면 마일리지 주는 데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뭐 하겠다? 세금을 걷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자.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래서 이거를 해야만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어.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래서 변본품이라던가 증정품이라던가 광고 물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지역. 그래서 우리가 폐업하면은 남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남는 물건들과 관련돼서도 예, 뭐를 내시라? 세금을 내시라. 왜 이거 내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세금 내라고 하냐면은요. 만약에 폐업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업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업하시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낸 다음에 물건을 왕창 사요. 그다음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폐업을 해요. 근데 세금 안 내도 된대. 그러면 폐업을 한 다음에 그 물건을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뭐를 안 내도 되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형평성이 깨져요. 그러면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회도 뭐 해야 된다. 세금은 내야 된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294페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보시면은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물납, 담보, 공매, 경매, 사업의 관련. 한번 보시면은요, 다시 또 보시면 첫 번째 담보. 그래서 우리가 담보하면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뭐냐면은 일단 물납 먼저. 교재 말고 요 순서대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찰로 내는 걸 현납, 물건으로 내는 걸 물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물건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 물건으로 세금 낸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은 물납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정을 뭐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그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우리가 담보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거세요. 뭘 볼 수 있냐면은요. 이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우리가 담보라는 건 내가 이 계약을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담보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낼 필요도 없다. 세금 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 담보라는 건 미래예요.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는 강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드라마 자주 보시는 분들 보면은 드라마에서 빨간 딱지 붙을 때 있잖아요. 그래 빨간 딱지 붙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제로 물건 파셨죠? 세금 내세요. 그러면 쫓아가야죠. 그 공무원한테.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아 죽겠는데 뭐 내래요? 세금 내래. 그래서 강제로 팔리는 게 그 강제로 팔리는 물건은 거들려면 거들 수는 있는데 이거 걷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안 내겠다 아니면 뭐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매 및 경매도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그래서 포괄의 뜻이 뭐냐면 전부예요. 그래서 사업의 포괄량도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두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은 뭐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세금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건데 포괄 양도를 해버리면 다 넘겨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 넘겨주면은 더 이상 나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누가 내시면 되냐면 내 회사를 사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보시면은요.
용역 공급은 대화가 아닌 것인데 대부분 이제 서비스. 예, 그러니까 일명 몸으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용역회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 예, 이쪽이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특별히 볼 거는 없고요. 보셔야 되는 게 저기 295페이지 요거까지만 보고 쉴게요.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보시면 용역의 간주 공급하고 근로의 제공 두 가지만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간주 공급이 무상 공급이에요. 그래서 무상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하고 용역의 무상 공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무상이라는 게 공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이게 뭐냐면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거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냐면 물건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공짜로 주면은 이거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이게 쉬운데 용역은 대부분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도배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도배한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작은 방 마음에 안 드니까 내일 오셔서 공짜로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내일 가서 공짜로 다시 하고 왔는데 국세청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거 공짜로 일하셨잖아요. 세금 내세요. 예,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겠죠. 왜냐면 공짜로 일해서 기분도 꿀꿀한데 뭐 하래요? 세금까지 내래.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짜로 일한 거에 대해서 금액 책정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법으로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세금을 안 걷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밑에 있는 특수관계인. 그래서 공부하실 때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오면 친인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에 강남에 빌딩이 있어요. 근데 1층이 비어 있어. 근데 친척애가 현재 쉬고 있네. 그러면 친척이한테 야, 내 빌딩 1층 비어 있는데 와서 커피숍 할래? 무료로 빌려줄게.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저기요, 제가 강남 건물주인데 제 빌딩 1층이 비어 있어요. 오셔서 커피숍 하실래요? 제가 무료로 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2에다 전화하거나 119에다 전화하겠죠. 데려가시라고. 그래서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뭐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저렴하게 아니면 무상으로 이런 걸 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뉴스 보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떤 공무원이 어떤 국회의원이 어느 전셋집을 사는데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고 있다. 그러면 다 특수관계인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하시면 무죄로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했으면 두드려 맞을 건데 세금으로. 근데 어쨌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부동산 임대 용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냐면 월세라는 건 어느 지역에 얼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게 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 많으신 분들이 본인이 할까요? 대부분 전담 세무사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돈 많으신 분들은 세무사님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뭐 하시죠? 네, 다 도망가시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음. 네. 거기 보시면 근로의 제공.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시면 이거는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어제 못 푼 분기 한 10개 정도 있었죠. 그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